오늘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한중 양국은 상호 의존적 관계가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인 기업이나 소규모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차이나 MBA 입학을 적극 권장합니다. 제가 졸업을 하고 중국을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박사과정을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차이나 MBA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중국을 통한 멋진 미래 비전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 비즈니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중국과 관련된 인적 네트워크를 설정할 수 있으며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래의 한중 글로벌 CEO가 되실 예비 창업자 여러분, 저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차이나 MBA로 오세요. 차이나 MBA 짜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의 10가지 문제에 대해서 권위인 인사들이 그거는 답을 내렸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주식시장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가는 주가한테 물어봐라. 네. 그렇듯이 뭐 서방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 중국이 이번에 자백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백이요? 네. 그래서 중국 당국이 이거를 자기네가 가진 문제가 뭐라는 거를 이거를 집었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르게 생각을 하면 중국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이 뭐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변명이 아니라 확실한 인정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방안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그거를 우리는 이런 걸 문제라고 니들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뭔지 파악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도 역사적 결의가 뭐냐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드렸지만 네. 이게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참 많아요. 중국은 단어는 역사적 결의 그랬을 때 다 알겠는데 네. 그게 진짜 무슨 뜻이냐는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중국을 이해를 못하면. 매번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그 신화통신이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 같으면 이제 인민일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당기관지 우리로 쳤을 때 민주당 당기관지라고 봐야 되고 네. 그 정부의 이제 온라인 신문 이게 우리 같은 뭐 연합통신 이제 네. 그게 신화통신이라고 봐야 돼요. 네. 정부 대변을 하는 건데 그 신화통신이 그러니까 당의 대변과 정부 예, 공무원 예. 그래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왕정스럽게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다는 기사를 실었어요. 약간 자기가 질문하고 제가 답하는 느낌이 그렇죠. 같은데요? 근데 네. 그걸 이제 왜 했냐는 건데, 그래서 10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언제, 뭔 얘기가 있냐면, 여기에서 누가 그러면 대답을 해줬냐에 대해서, 네. 거기에 중국말로 첸웨이 런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권위 있는 인사가 대답을 했다. 요렇게 나와요. 누군진 찍진 않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권위 있는 인사라고 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2015년에도 5가지 중국 경제 문제에서 답을 한다고 그럴 때도 권위 있는 인사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가 됐고 네. 2016년에도 이제 이 경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본다고 할 때 그때도 첸웨이 런시 권위 있는 인사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번에 2021년에 5년 만에 또 이제 10가지 중국 경제에 대해서 권위 있는 인사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5년마다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의 이제 의미는 이번에 3분기에 중국 GDP가 5%를 밑으로 갔다고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 이제 이게 등장하게 되는데. 안 좋은 내용도 되게 많았잖아요, 이 시기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두 번의 이 권위 있는 인사가 등장했을 때가 보면 GDP가 7%를 깼을 때, 네. 그 다음에 GDP가 5%를 깼을 때, 이번에도 또 5%를 깨니까 권위 있는 인사가 나와서 해설을 해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2015년에도 보면 인민일보에다 전면에다가 이제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번 10월 달에도 아주 전면에다가 이제 이걸 썼는데. 아, 이건 약간 특집 기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결국은
누구냐 권위 있는 인사가 누굴까요? 네. 이게 이제 뭐 리커창 총리다, 시진핑 주석이다, 뭐 이제 류어 부총리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몇 면에 실었냐가 중요해요. 네. 우리도 보면 1면에다 실으면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사잖아요. 그래서 2015년, 16년에는 2면에다 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적어도 총리나 그 이상급의 사람이 얘기한 거라고 저는 봐야 돼요. 근데 이번에 이제 10가지 질문은 인민일보 12페이지, 13페이지에 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권위 있는 인사지만 그 급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사실 이게 보통 권위 있는 인사가 10가지 질문 답하는 건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좀 실무급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도. 지금 제 얘기는 아마도 이것은 류 부총리거나 네. 아니면 이제 허리펑 그 발개위 우리 같은 경제기획원 홍당기 장관 같은 네.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한 것 아닌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쨌거나 그 류어 부총리나 이제 경제기획원 우리 같으면 발개위의 이 장관은 국가 전체의 경제를 컨트롤하는 사람인 네. 거죠. 경제 수장일 것은 뭐 확실한 분명하다.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왜 이게 등장했냐 그러면 2015년에는 중국 경제가 공급 과잉이었어요. 그리고 2016년에는 소위 말하는 L자 경제, 이 고용 없는 이제 성장 뭐 이런 상태였고 이번에 2021년에는 경기가 하강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경기 하강에 대해서 뭐 중국이 무슨 이제 특별한 이유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은 했지만 중국 정부 당국으로서는 GDP 5%를 깼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뭔 얘기를 했냐를 놓고 보면 2015년 때는 과잉 생산, 과잉 부채 축소해야 된다. 네. 이걸 명확하게 제시를 했고 2016년 때는 그 유명한 공급측 개혁, 네. 재고 축소, 이제 부채 축소, 과잉 설비 축소 이걸 명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니까 너무 좀 그 격세지감 느껴지는 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정말 대면 과제는 공급 강에 대한 해소가 컸잖아요. 그 공급체 개혁도 하고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일시적이긴 하지만 공급 부족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 머리가 아플 것 같은. 그렇죠. 네. 그래서 경기가 하강하는 국면에서 공급 부족이 나왔기 때문에 네. 경기가 하강하면 이론적으로는 공급 과잉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모순이 있다고 본 거죠.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 걸 네. 빨리 이제 안정화를 시켜야 된다.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예. 그것을 먼저 립 서비스부터 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뭐 그 방송하기 전에 덜덜 떨면 우황청심 하나 먹이잖아요. 네. 그렇듯이 긴급 조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도 아마 이번에 GDP가 5% 밑으로 내려가고 이제 서방의 비난이 있고 중국 내부의 불안감을 이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아마 부총리급의 사람이 이제 그 우황청심안을 하나 네. 시장에 던져주는. 던져주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 같은 경우는 이제 디레버리징을 하겠고 주가가 폭등했고 그래서 그때 지준을 인하합니다. 네. 아, 그리고 이때 기억납니다. 후광통 열풍이 좀 무너지는. 그렇죠. 네. 그리고 2016년에는 이제 긴축을 생기자 이 자금을 방출을 해요. 근데 이번에는 대규모 자금 방출을 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통화 정책이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안정 이것에 립 서비스를 한 거다.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 거로 봐야 되고 구체적인 정부 액션 안 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시장이 불안한 것처럼 정부도 그렇게 불안하게 보고 있지는 않다. 이제 그 시그널을 준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거나 이게 왜 이제 이런 일이 왔냐고 그러면 지금 중국의 통계를 보면은 지금 수출 빼놓고는 이게 숫자적으로 다 공업 생산, 투자, 뭐 제조, 그 사회 전체 소비 이게 다가 이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모든 지표가 다 밑으로 먹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자기네가 지금 이제 국면한 문제가 10가지 있다. 신화사가 자기네가 문제를 뽑은 거죠. 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중국의 아마 그 장관이나 부총리급의 인사가 네. 답을 하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첫 지금 번째는 그 10가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네. 금년도에 이제 그 뭐 5.5% 6%의 GDP를 달성할 수 있냐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한다 아, 이렇게 네. 얘기를 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내수 중심 성장을 한다고 얘기했고 그게 바로 쌍순환의 핵심 이제 의제인데 네. 중국 자기네 내수 중심으로 갈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획대로 갈 거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수출 어떠냐 그러는데 금년도에 중국 수출은 작년에 이어서도 호황이에요. 수출은 너무 좋고요. 뭐 20%, 30% 지금 막 늘어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진국이 이게 코로나19가 끝나면서 그 경기가 회복되면서 중국의 원자재라든지 뭐 이런 이제 이 제품 수요가 커져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수출에 있어서 그 금액이니까, 그러니까 P와 Q인데, 그러니까 지금 P가 둘 다는 겁니다. 가격도 늘고 네. 물량도 늘고, 그렇죠. 예. 좋을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예. 금년도에 아마 수출 기여도가 가장 높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서는 이제는 양적 성장이 아니고 질적 발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도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결국은 이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중국이 전력난이라든지 에너지 부족 문제가 바로 이게 질적 성장과 관계가 있어요. 입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전력 대란이 일어난 거죠. 네, 네. 그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대폭등이 일어나고 그 PPI 공업 물가가 폭등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문제 있고 네, 바로 이어지는 또 석탄 에너지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안정적으로 우리가 공급 능력을 확보하겠다. 네. 근데 이거 지금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것도 자기네들이 찍었다. 이거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본 거죠. 문제 중에 하나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잡아 나가겠다. 그렇죠. 예.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문제 네. 이거 지금 이제 미국도 지금 날리고 컨테이너가 부두로 못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우리도 지금 요소수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은 실제적으로 아주 기초가 되는 원자재 네. 이거를 자기네가 공급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이런 데들이 애로를 겪고 있지만 그게 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나라 문제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도 글로벌 공급망을 이걸 자기네가 독자적으로 구축해야 되겠다.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보면 주주 거공 능리라는 게 스스로 산업 공급망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이제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자기가 영향을 주는 국가들도 있지만 중국도 영향을 받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하겠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미국도 보면 얼마 전에 그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한테 네. 그 거래선 뭐 이 자료를 다 내라고 한 거거든요. 그것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한국의 거래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파고 그 결국은 중국의 어느 놈한테 공급하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유사시에 그걸 끊으라고 이제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듯이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런 이제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미국이 공급망의 채널이 다 파악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본격적으로 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공급망 문제도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공동 부유 문제 우리가 그 사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거 문제 있다. 그래서 이거 손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플랫폼 기업 확장 반독점 문제 이거 문제 있다. 그래서 플랫폼 경제 중국말로 핑타이 징시라고 하는데 이거 확실하게 집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플랫폼 기업들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 최근에 조금 반등하니까 이거 이제 다 끝난 거 아니냐 그러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진흥 문제 이것은 공동부유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네. 도농 간의 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적으로 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안정 문제는 계속적으로 서방 세계가 중국의 금융 문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반드시 확보한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 지금 금융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은행 위주의 이 대출 구조 네. 이렇게 가게 되면 계속적으로 신용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에코티 펀딩 그 주식 시장의 이 자금 조달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지난주인가요? 네. 그 북경거래소를 드디어 개장을 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네. 이런 그 금융 안정 문제의 해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뭐 지금 뭐 부동산 규제를 중국이 세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부동산 규제 문제도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그것이 금융 안전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이 폭락하지 않게 하려면 투기를 사실은 줄여야 되고 또 부동산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기대되지 않으면 부동산 자금이 어디로 다른 데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주식시장으로 흘러오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부채 비율도 낮추고 금융시장의 안정도 도모할 수가 있고
부동산의 버블이나 이제 그런 신용 위기를 막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자기네들이 언급을 지금 했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한 10가지 문제를 놓고 보면 지금 중국 경제가 근데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 별 문제 없다. 이거 10가지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그렇죠. 네. 그러나 이게 바로 중국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앞으로도 그렇고 그 새로운 정책이나 이것은 요 10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거기에 다 포커스를 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랬을 때 이 10가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내면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뉘앙스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실제 10가지 문제 중에 다 대답은 문제가 없다고 대답을 했지만 그렇습니다. 그 10가지 문제를 선정하는 이게 어쨌든 짜고치는 고습이기 때문에 선정한 자체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의미라는 걸 우리 그게 중요하다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 10가지 문제에서 유망산업이 나와요.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뭔가를 육성해야 되고 키워야 되기 때문에 네. 거기서 유망산업. 예를 들면 농업 문제다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농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도농의 격차를 줄이려고 그럴 때 뭐를 해야 되냐? 네. 그럼 농기계화 또는 이제 첨단 농법, 네. 유통 그리고 종자 뭐 이런 산업이 나오는 거죠. 지금 10가지를 다시 살펴보면은 확실히 진짜 여기 수혜가 보이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예. 유망산업은 그렇게 뽑는 거죠. 이거 다시 한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쨌거나 하여간에 그 역대로 중국이 권위 있는 인사들이 나와서 한 말씀 하신 것들을 놓고 보면 네. 이제 경기가 급락하거나 주가가 급락을 이제 할 조짐을 보일 때 나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같은 느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말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이제 시장이 불안해하고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위험성 네. 그거를 이제 정부가 느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얘기는 다르게 생각을 하면 시장을 정부가 안정적으로 유지할 의지가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사실 같아요. 요거 나온 거 조금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저 10월 25일 예, 10월 20일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난 이제 상황이고 2주 된 거죠. 네, 이제 그 6중전회를 앞두는 상황 속에서 이 어떻게 좀 변화될지가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관에서는 이런 문제점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뒤로 한 2주가 이미 지난 상황이고 그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6중전회를 보면 또 힌트가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중국에 관련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심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하고 체제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개도국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건 맞지만 네. 지금 서방이 얘기하는 것하고 같은 스탠스로 동조를 하게 되면 중국은 애초부터 우리가 투자를 하면 안 돼요. 다 걷어야 되는데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외국인들은 미국하고 유럽은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 대해서 언론이 얘기하는 비관론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경제를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3가지 지표를 보고서 그 지표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오히려 중국이 자기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의 모든 능력을 집중해서 부양하려고 하고 성장시키려고 하는 산업, 네. 섹터, 그게 유망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골라낼 수 있는 단초를 이 10가지 문제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방송을 진행하면서 사실 언론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한 팩트 체크를 많이 해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수정을 드리는데 진짜 중국은 저희가 알면 알수록 액면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것들을 파악해야지만 뭐 투자에 있어서도 정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들게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권위 있는 인사가 얘기해 준 것, 네. 이것이 중국의 문제점이고 네. 그걸 한 단계 더 껍데기를 들어가 보면 거기에 유망산업이 있다. 그 껍데기를 소장님과 함께 들어가 봤습니다. 10가지 문제가 뭔지 다시 한번 넘어가시면서 살펴보시면 이제 중요한 해안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